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변의 손해가 알고 싶다 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담 중에서 2번 이상 있었던 문의거나 최근 들어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3년째 프랜차이즈 전문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입지 조건도 괜찮고 브랜드 인지도도 있어서 고객층이 탄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서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이 생긴 다음 날부터 가게가 달라졌습니다. 불매 운동을 합시다. 이 브랜드는 쓰레기입니다. 같은 글들이 동네 맘카페랑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달 사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가맹 본부에 항의 전화도 넣어봤지만 개별 점주 보상은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도 성실히 관리하고 직원 교육도 꼼꼼히 했고 그간 악성 고객 하나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일방적인 리스크로 제 매장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본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들의 점주님들께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문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오너리스크 조항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가맹점 전체에 대해서 신용이 훼손이 되어서 가맹점주님들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보시면 대략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얼마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나와 있을 텐데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너리스크 조항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실제 손해보다 너무 작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20년 넘게 과수원을 운영해온 농부입니다. 작년 봄에 뒷산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원인이 한 등산객이 피운 담배였다고 하네요. 그 불로 저희 집이 전소되고 밭이며 비닐하우스며 다 탔습니다. 피해액만 억 단위인데 문제는 그 등산객이 재산도 없고 벌금형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당장 생계도 막막하고 복구는커녕 빚만 늘어가는 상황인데 국가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네요. 심지어 불을 낸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도 경북에 큰 산불이 발생했었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불을 낸 등산객이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등산객에게 불을 낸 데 대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송을 하시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과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절차인데요. 오랜 기간 힘들게 싸워서 기껏 이겼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피고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회생을 하게 되면 대체로 채무의 80에서 90%는 탕감되고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분할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으신 것을 모두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너무 크게 발생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도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주만 남편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로비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먼저 신나서 두어 걸음 앞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이 비에 젖어 있었는데 미끄럼 주의 안내판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골절 진단이 나왔어요. 호텔 측에서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아이가 주의했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7살 아이가 조심하지 못한 게 책임이어야 하나요? 저는 지금 아이의 부상보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이가 다쳐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 우선 치료부터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은 부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곳들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호텔은 아무 의무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이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약간의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호텔의 주의 의무도 높이지만 이용자의 주의 의무도 높이게 됩니다. 이용자 측에도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실 상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혼자 마구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간 것인데다가 로비는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상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호텔의 주의 의무가 더 높다, 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 비율이 7대3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텔 로비에 당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느냐, 비가 얼마나 많이 들이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호텔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호텔에서도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호텔이 우리 그런 보험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사연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덕변의 손해가 알고 싶다 배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